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한 직업으로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이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28년 넘게 일했고 수백 명의 생명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딸이 배를 움켜쥐고 제 앞에서 무너졌을 때 제 손은 너무 무력했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는 딸보다 먼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단순히 여행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했던 순간,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말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로서 28년, 그 세월 동안 저는 스스로를 위기 상황의 전문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가족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툰 제 모습을 잡아준 건 한국인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 딸 마르티나가 배를 움켜쥐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등줄기를 차가운 전기가 타고 내려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날 그 시장의 기름 냄새와 사람들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이었고 우린 사람이 많은 식당 앞에 줄을 서 있었죠. 딸은 모처럼 밝게 웃고 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간호사가 아닌 엄마의 얼굴로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우리의 모든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배가 이상하게 아파.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양수, 저는 간호사니까요. 임신 36주 만삭은 아니지만 언제든 조짐은 올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처음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형적인 간호사 엄마가 되었어요. 정기검진 리마인더를 보내고 영양제 리스트를 만들고 중요한 날짜들을 달력에 표시했죠. 그리고 마르티나의 32번째 생일 선물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아기 태어나기 전 마지막 여행으로 가자라고 말하며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였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떡볶이는 꼭 먹어봐야 해요라는 말에 이끌려서요. 저는 딸의 얼굴이 며칠 만에 생기 있어 보여 기뻤어요. 출산을 앞둔 불안감이 잠시 잊혀진 듯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붉은 떡볶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르티나 눈 마주쳐. 숨 깊게 쉬어봐. 됐어, 천천히. 앉아보자. 저는 떨리는 딸의 팔을 잡고 시장 한편 의자에 앉혔어요. 등 뒤로 흘러내리는 식은땀, 숨이 가빠오는 딸의 입술. 그 모든 게 너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배웠던 모든 절차가 순서대로 떠올랐어요. 호흡 확인, 체온 체크, 복부 촉진. 하지만 제 손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의 이마를 짚어보려는데 손등에 차가운 물방울이 맺혔어요. 비가 아니었어요. 제 식은땀이었죠. 문제는 제가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머릿속으론 응급처치 순서가 맴도는데 이 상황을 누구에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이 바짝 말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앞에서 떡을 굽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겨우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그 즉시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하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근처 손님 2명이 달려와 누군가는 매장에서 담요를 가져왔고 또 한 사람은 딸의 발 아래에 박스를 놓아 다리를 살짝 올려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말 없는 다정함, 낯선 이의 손길, 그날 제 딸을 감싸던 건 의학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마르티나는 의자에 앉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배를 움켜쥔 손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숨 쉴 때마다 등 뒤가 살짝씩 떨렸어요. 괜찮아 아가. 곧 올 거야. 엄마 여기 있어. 제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속은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무섭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산통과 공포를 함께 겪고 있었거든요. 딸이 첫 진통을 느끼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깨끗한 출산용 침대 위에서 숙련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가 옆에서 안정감을 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장면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쏟아진 어묵 국물 옆에서 낯선 외국인들 사이에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이 딸은 첫 산통을 맞고 있었어요. 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려고 손수건을 꺼내는데 제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산모들의 손을 잡아줬는지 모르는데 정작 내 딸의 손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기요. 담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떡을 굽던 아주머니가 주변 상인에게 외치자 누군가는 시장 안옷가게에서 커다란 무릎 담요를 가져왔고 또 누군가는 생수병과 티슈를 건넸어요. 순식간에 모여든 사람들의 발소리, 옷가게 주인이 담요를 건네는 소리, 물병 뚜껑을 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지만 그 순간 마치 모두가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죠. 이거 덮으세요. 물이요. 입 마르셨을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이곳 사람들이 전부 간호사처럼 보였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오랜 동료처럼 호흡이 맞아 떨어졌어요. 누군가는 딸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제게 앉을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도움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제가 손 좀 잡아드릴게요. 곧 도착할 거예요. 여긴 구조 빠르거든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손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현실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성의 손은 마치 제가 수술실에서 느끼던 라텍스 장갑과는 달랐어요. 온기가 있었고 약간의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전문성이 아닌 인간미를 느꼈어요. 마치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마르티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무서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어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곧 도착해. 엄마가 꼭 옆에 있어.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길을 내줬어요. 시장 골목 끝에서 빨간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마음속에서 힘주어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제 두 다리를 겨우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한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달려오며 물었어요. 산모 맞으시죠? 그 짧은 질문 하나에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네, 제 딸이에요. 양수 터졌어요. 저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고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그날 제게 가장 오래 남은 위로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온 세상이 문 너머로 격리된 것 같았어요. 뒷좌석엔 마르티나가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가 미세하게 들썩였어요. 산모 의식은 있으세요? 네, 아직은 반응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자신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차 안에는 낯선 기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심박수를 체크하는 소리, 산소 공급 장치의 소리,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병원 직원과의 대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현실감을 더해주었지만 동시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간판들,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낯설었어요. 구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복부 상태를 살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전기로 병원과 연결을 시도했어요. 차 안에 퍼지는 전자음과 짧은 지시어들 사이에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딸의 손은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죠. 그 차가움이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르티나는 제가 처음 안았던 그날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애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이렇게 무서웠던가요? 아니, 그때는 달랐어요. 그땐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두려움과 자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혈압 체크할게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제 딸에게 혈압계를 감는 그의 손길이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이 간호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저 불안한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마르티나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엄마 아기는 괜찮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딸의 걱정이 저보다 아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딸도 이제 곧 엄마가 되는구나. 그리고 같은 순간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중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이 나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픔 때문이었을까요? 위로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겠죠. 차 안은 덥지도 춥지도 않았지만 제 손끝은 계속 시려웠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안은 바짝 말랐고 구급차의 진동이 제 등뼈를 따라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제 머릿속 생각처럼 흐릿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5분? 10분? 시간 감각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딸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그 소리가 고르게 유지되길 간절히 바랬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제게 작은 컵을 내밀며 말했어요. 물 좀 드세요. 보호자분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물 한 모금을 넘기는데 목 안이 아리도록 따가웠어요. 그 말에서 전문가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간호사로서 저도 수없이 보호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보호자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또 다른 치료법이었던 거죠. 차창 너머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멈춘 듯 동시에 수천 개의 생각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만약 조산이면 어떡하지? 아기의 폐는 괜찮을까? 병원은 제대로 전달됐을까? 그때 구급대원이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병원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딸과 저 사이에 쳐졌던 불안의 장막을 조금 걷어준 듯 했거든요. 병원 앞에 도착할 즈음 차 안의 공기는 울음 대신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앞에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누군가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산모 이송합니다. 36주차 양수 유출, 복통 지속.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것은 다시 움직였고 마르티나는 그 속에 실린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면서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28년간 매일 맡아온 냄새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제가 일하던 밀라노의 병원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모든 표지판은 한글이었고 복도는 더 밝았으며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빨랐습니다. 들것이 움직이는 소리,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까지 모든 소리가 제게는 외국어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료 현장의 리듬은 같았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진의 움직임,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눈빛, 보호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짧은 미소까지 저는 그 뒤를 따라가려다 문득 멈춰 섰어요. 외국인 보호자, 절차는, 언어는 동행 가능할까? 머릿속이 다시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딸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들것을 따라가려 했지만 동시에 제가 방해가 될까봐 망설여졌어요. 마르티나는 빠르게 복도 끝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저는 입구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분홍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따님이세요? 같이 들어오세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서 내민 손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 병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키는 저보다 작았고 목소리도 작았지만 그 확신에 찬 어조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그 미소가 처음으로 제게 괜찮을 거예요 라는 믿음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미소에는 경험이 묻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고 대부분은 잘 끝났다는 확신 말이에요. 분만 대기실 안은 조용했어요. 딸은 간호사의 안내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분만은 시작되지 않았고 의사는 천천히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침구, 그리고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이 마르티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색이 조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의 표정이 긴장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아기 심박 정상입니다. 통증은 있지만 조산 바로 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또박또박했고 간호사는 묵묵히 움직였어요. 그 모습은 익숙했지만 이젠 제가 아닌 그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보통 제가 있던 자리에 다른 간호사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어요. 그들의 손놀림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확신에 몸을 맡기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딸은 눈가에 눈물을 맺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정말 괜찮을까? 저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우린 지금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 엄마가 아니라 이분들이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은 마르티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항상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맡겨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건 생각보다 큰 해방감이었어요. 딸은 웃었어요. 피곤하고 아픈 얼굴 속에서도 그 웃음은 따뜻했고 그 아이가 어릴 적 제 무릎 위에서 잠들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내가 간호사라는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저 엄마였고 그 엄마를 위로해 준 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길이었죠. 그 손길이 제게는 모든 의료 지식보다 더 큰 안도였어요. 분만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혼자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마치 제 심장이 딸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요. 복도의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시계는 마치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만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적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괜찮은 걸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계속 비틀면서 제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바로 밀라노 병원 복도에서 만났던 수많은 보호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도 이렇게 불안해했고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했었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공기마저 무거운 복도, 의자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햇살마저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 의료기기의 소리, 그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인데 오늘따라 너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소리들이 그저 일상의 배경음악이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소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신생아의 울음소리에 심장이 뛰었고 급하게 지나가는 의료진의 발소리에도 움찔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그때 한 의사가 분만실에서 나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분의 표정을 읽으려고 최대한 집중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눈빛만으로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진통 간격이 멀고 아기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분만보다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머릿속엔 그 말이 또렷하게 남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미소가 기억에 남았어요. 안심해도 된다는 표정. 그것 하나로 충분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양수가 약간 세긴 했지만 완전히 파열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진통이 불규칙하고 자궁경부 괴대도 초기 단계예요. 아마도 가진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 용어가 섞인 설명이었지만 간호사로서 저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 말을 듣자 한시름 놓였지만 동시에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더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호텔로 돌아가야 할까? 퇴원한다면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이틀이면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아기를 품고 있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딸을 마음으로 안고 있었어요. 심장이 무거웠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많은 산모를 도와왔지만 정작 제 딸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몇 명의 산모에게 숨을 깊게 쉬세요. 규칙적으로 힘을 주세요라고 말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제 딸에게는 그 어떤 전문적인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반 보호자처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무력함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아주머니가 말없이 제 손에 생수병을 건넸어요. 긴장되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놀라울 만큼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같은 층에 입원해 있는 다른 산모의 어머니셨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투와 눈빛에서 우리가 같은 상황,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딸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죠. 저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분만 실문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법이죠. 그분은 가끔 저를 슬쩍 쳐다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 안에선 심장 박동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삐삐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제 딸의 심장과 그 안의 아기의 심장, 그리고 제 마음까지 모두 이어주는 리듬 같았어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태아 심박수의 소리는 일정했어요. 약 140회 건강한 태아의 정상 심박수였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심장 박동도 그 리듬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로서 이 소리는 업무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손녀의 생명 신호였으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수록 저는 차분해졌어요. 마치 제 속도가 이 도시의 박자에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만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언어를 넘어선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어요. 그 소리가 울리자 제 몸이 갑자기 움츠러들었어요. 구급차에서 들었던 그 울음이 병원 안에서도 정확히 다시 들렸죠. 그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울리는 첫 울음이란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렬하답니다. 특히 그 아이가 내 피와 살에서 나온 사람의 아이라면 더욱 그렇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 지었어요. 아기 울음소리네요. 축하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깊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함께 뛰는 듯 느껴졌고 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저의 온몸을 흔들었어요.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기 태어났어요. 건강해요. 엄마도 괜찮으세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더 깊숙이 앉게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제가 분만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신생아 침대가 있었어요. 마르티나는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된 눈빛이었죠. 엄마 아기 괜찮을까? 마르티나가 눈을 질끈 감은 채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단번에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마르티나의 손을 잡고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어요. 출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아기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아기를 보지도 못한 채로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됐어요. 28년간 수많은 산모를 지켜봤지만 이제야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 마르티나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들은 다급한 표정 없이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침착함이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 순간 이 도시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아기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 설명이 제게는 천군만마 같았어요. 특히 아프가 점수 9점이라는 말에 안도했죠. 그건 신생아가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은 부드럽게 제게 물었어요. 보호자분, 출산 준비물 챙기셨나요? 그 물음에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나도 보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우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아기 옷, 기저귀, 심지어 퇴원할 때 입을 옷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간호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병원 주변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그저 웃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싶었던 거죠. 복도에서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빌딩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풍경 속에서 어딘가에 우리 가족이 태어난 순간 이 도시는 영원히 제 마음에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제 딸의 심장,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울음은 저에게 끝까지 살아남은 엄마의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마르티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얼굴은 고통에 찌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엄마로서의 따뜻한 미소도 엿보였어요. 마르티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한국어 이름을 찾아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호텔 방에서 인터넷으로 바다와 관련된 한국 이름들을 찾아봤답니다. 왜 바다냐고요? 마르티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가족은 항상 지중해와 함께 살아왔고 물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이 아이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 그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마르티나가 태어난 이 도시에서 지어진 이름이라서인지 그 이름 속에는 이곳의 정서가 묻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작은 신생아 모자를 쓴 마리나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가볍고 연약해서 숨결 하나에도 깨질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손가락, 꼭 감은 눈, 가늘게 떨리는 입술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얼굴에서 마르티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마르티나를 안았을 때의 그 표정 그대로였죠. 응, 마리나 정말 예쁘다. 너희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 태어난 마리나가 아무리 작은 것도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이름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마르티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손끝에 살짝 묻은 땀방울도 그 눈빛 속에 담긴 불안과 희망도 모두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리나도 그 안에 있었죠. 우리 셋은 그렇게 조용한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딸은 이제 엄마가 되었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고 마리나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었죠. 세 세대가 한 공간에서 만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밖에서는 병원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잠시 정지한 것 같았답니다. 마르티나는 조용히 아기의 이불을 덮고 마리나를 품에 다시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딸이 떠나보낼 때까지 이 얼굴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운 얼굴, 그리운 손길, 모든 게 그 작은 손끝에 담겨 있었어요. 무엇이 엄마를 만드는 걸까요? 출산, 사랑, 책임감? 아니면 그 모든 것의 복합일까요? 마르티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생겼고 그 품에는 이제 세상의 전부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죠.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간호사 한 명이 병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녀는 마르티나에게 수유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녀의 손짓과 표정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르티나는 진지하게 그 지시를 따르며 마리나에게 첫 모유 수유를 시도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이전부터 해왔던 일처럼요. 이 작은 아기의 손끝에서 시작된 삶의 의미는 어찌 보면 너무나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이 된 거였죠. 삶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한 여행으로 서울에 왔지만 이제 이곳은 우리 가족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었어요. 마리나의 출생지, 마르티나가 엄마가 된 곳, 그리고 제가 할머니로 거듭난 곳.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이 도시,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은 어디서나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배웠어요. 마리나를 품에 안고 그 따뜻한 품에서 우리는 단순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감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이상하게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병원 건너편 빌딩의 불빛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간간이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까지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우리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리나가 작게 하품을 하며 눈을 감았을 때 마르티나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약속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마르티나와 마리나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고 저는 그 옆 소파에 앉아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가장 완벽한 순간 속에 있구나. 모든 걱정, 모든 불안을 잠시 잊고 그저 존재하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출국 하루 전 저는 다시 그 시장으로 향했어요. 딸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마리나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혼자 걷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아침 일찍 병원을 나서면서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2시간 정도 후에 돌아올게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호텔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곧바로 그날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왜 다시 그곳으로 갔냐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준 그분들께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으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사흘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 승객들의 대화 소리 모두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친숙한 음악처럼요. 광장시장 입구는 여전히 북적였고 그날과 같은 떡볶이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상인의 외침도 익숙하게 들렸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마르티나가 배를 움켜쥐던 모습,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던 순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까지 모든 게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억이었죠. 분주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 떡볶이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게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제일 먼저 달려와 도움을 주셨던 그 아주머니였죠. 여전히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익히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도착하자 저를 도와줬던 아주머니가 여전히 떡을 굽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 산모 어머니시죠? 잘 다녀가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말 대신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작은 모자를 쓴 마리나의 사진이었죠. 무사히 태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서툰 영어와 그분의 더 서툰 영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아주머니는 마리나 사진을 보시더니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뻐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분들도 모여들어 사진을 보며 축하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낯선 시장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들의 모임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저도 많이 떨었어요. 우린 잠시 마주 서서 웃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웃음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가게 뒤쪽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오셨는데 그 안에는 붉은 천으로 만든 아기 복주머니가 들어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에게 이런 것을 선물해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정성 어린 선물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돌아가는 길 저는 분식집 옆 가게에서 조그만 이름표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그게 꼭 가족이 된 증표 같았어요. 그 목걸이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곳에서의 기억을 잊지 말자는 약속 같은 거였죠.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사흘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저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복잡한 골목과 다양한 향기, 분주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마리나 이야기의 배경이 된 거였죠. 그날의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눈엔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거긴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곳이었고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감싸 안았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출국 날 아침 병원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 가방을 싸는 동안 딸은 말없이 마리나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모르는 사이 그 손 위에 제 손을 덧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국 시간은 오후 4시였지만 아기를 데리고 가는 첫 여행이라 서두르고 싶었거든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리나가 생각보다 건강해서 퇴원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비행기 탑승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을 표했어요. 아기가 너무 어려요. 귀 압력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병실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서울에 대한 마지막 인상이 될 것 같았죠. 소나기처럼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변화시킨 이 도시. 이제 그 도시는 부드러운 비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이별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를 떠나는 게 그저 여행의 끝만은 아니라는 걸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아기 병원 기록이에요. 이탈리아 병원에 보여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한 번 저희를 감동시켰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르티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서운한 듯 했죠. 병원 방에서 보낸 이틀 동안 그녀는 여러 간호사들과 정을 나누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돌봄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특히 밤중에 모유 수유를 도와주던 젊은 간호사와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답니다. 다시 오자. 다시 와서 이곳에 고맙다고 말하자. 제 말에 마르티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약속이자 다짐이었죠. 언젠가 꼭 다시 이곳에 와서 아기에게 태어난 곳을 보여주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떠나는 아쉬움이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았어요. 마리나는 아직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이곳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도 심장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저는 마리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곳의 공기,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를 담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유전자가 아닌 경험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마리나는 분명 이곳을 특별하게 여기게 될 거라 생각했죠. 병원을 나서면서 의료진들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그들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마지막 선물 같았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 공원의 가을 단풍까지 모든 게 이별의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언젠가의 재회를 약속하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 도시의 회색빛 도로와 바쁜 사람들 틈에서도 분명히 뭔가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내는 패턴이 마치 우리 여행의 흔적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들어진 갑작스러운 선들 하지만 그 흐름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죠. 마치 우리의 여정처럼요. 계획에 없던 출산, 낯선 이들의 도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건 정돈된 길 때문도 빠른 시스템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하셨어요. 영어로 간단히 설명했더니 그분은 계속 백미러로 마리나를 바라보시더니 한국 아기네요. 특별한 인연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는 짐을 내려주시며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가족 모두 함께요. 라고 인사하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 손을 내밀어준 이름 모를 아주머니, 구급대 안에서 눈을 마주친 구조대원, 같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해주던 간호사. 그 모두가 이 나라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받았어요. 직원은 갓난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넓은 좌석이 있는 자리로 배정해 주었고 우선 탑승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기내식도 산모에게 좋은 메뉴로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모든 친절함이 마치 한국의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탑승 직전 공항 의자에 앉아 딸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울,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찾아온 도시, 그리고 가족, 우리의 새로운 모습. 이 세 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르티나는 아기를 안고 저는 짐을 들고 그렇게 탑승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울의 하늘이 살짝 맑아지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여행한 게 아니라 이 도시 덕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요. 돌아가야 했지만 돌아올 이유도 분명해졌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런던 집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어요. 창밖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고 멀리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옵니다.
이탈리아에서 런던으로 이주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마르티나와 손녀가 있는 곳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밀라노의 아파트를 떠나 낯선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낯선 곳에서도 충분히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죠. 창가 옆 작은 책상에는 손녀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밝게 웃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가끔 서울의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에는 태어난 도시의 빛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을 다녀온 지는 몇 달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도시의 온기가 남아있어요. 낯선 언어와 낯선 거리, 그 안에서 만난 작고 진심 어린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르곤 해요. 밤에 잠들기 전 가끔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곤 해요. 마르티나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배를 잡았던 순간, 구급차 안에서 들었던 심장 박동 소리, 병원 창문으로 비친 서울의 불빛,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보물 같은 기억이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당시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따뜻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마르티나는 지금 육아 휴직 중이에요. 회사에서는 일찍 복귀하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그녀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르티나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가끔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서울의 지하철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고 시장 골목에서 마신 어묵 국물이 이상하게도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서울이 더 생각나요.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우산을 쓰고 바삐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 우리를 감싸준 낯선 이들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가끔은 런던의 비 냄새가 서울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면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 봤어요.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그 맛이 광장시장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우리를 그날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저는 이제 경유지라는 단어를 이전처럼 가볍게 쓰지 않아요. 그때 서울은 제게 단지 경유지가 아니었거든요. 우연히 닿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제 마음을 바꿔놓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간호사로서 2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했지만 때로는 기계적이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 이후 제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각 환자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더 공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명한 인물도 호화로운 배경도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다움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느끼게 해줬죠. 시장 상인, 구급대원, 간호사, 의사, 택시기사. 이 모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길은 직업적 의무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제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마르티나는 내년 가을에 딸을 데리고 서울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함께 그곳을 걷고 마리나가 태어난 병원도 방문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 계획을 들으면서 저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가게 되면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왜 한국이 그렇게 좋았냐고 물으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하곤 해요. 거긴 그냥 사람들이 참 예뻤어. 제가 말하는 예쁨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을 뜻해요. 낯선 일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하며 작은 친절이 자연스러운 곳.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제게는 예쁘게 느껴졌던 거예요. 사실 이건 여행기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잊고 있던 어떤 따뜻함을 다시 배워온 짧은 기록이자 언젠가 꼭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곳은 다시 만나도 처음처럼 따뜻할 거라고요. 그게 한국이니까요. 작은 계기로 시작된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은 손녀의 생일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한국 방식으로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축하 풍습을 따라 작은 떡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그 사진을 서울의 병원으로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또다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손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도요. 그게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